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쁜 눈물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도, 출판은 샵북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부를 이루는 돈을 버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를 얻는 일이 더 그런 행복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과의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큰 행복을 주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일은 세상에 이 세상 전체에 하나의 행복을 더하는 아주 소중한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귀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기쁜 눈물, 이 책은 이 신비롭고 위대한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래에 사실 뉴스에서 종종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꽤 오래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근래에는 그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출산율이 지금 0.8 근처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런 정도 수준인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나라 일본이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출산율이 심각한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해 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사실 굉장히 큰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또 자본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물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고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이 아이를 갖는 행복을 느끼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을 이런 아이를 낳고 이런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냥 조금 더 쉬운 곳에서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의 저자이자 이 이야기 동화 속의 엄마인 주인공인 이분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꾸만 무거워지는 눈꺼풀에 자꾸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할 일은 쌓여가고 그래서 또 힘들고 찡그리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 막 즐겨 먹던 좋아하던 음식도 아이를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변화해서 감정은 막 요동을 치고 굉장히 힘들게 하죠, 사람을. 작은 일에도 막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목 놓아서 엉엉 우는 그런 날도 생깁니다. 예쁘게 꾸미고 또 멋진 드레스를 입고 이런 날들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게 되는 그런 임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그 심정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아서 잠깐 인용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와 호르몬의 영향으로 작은 일에도 감정이 동요하거나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러한 감정들이 아이에게 전해질까봐 불안하다. 임신하면 당연한 거야 하고 넘기기에는 나의 마음이 너무 버거웠다. 어떠한 위로도 가슴 깊은 곳에 닿지 않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에필로그는 전체를 한번 다 좀 낭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인용을 드린 것은 그 아이를 갖고 낳기까지의 그 과정이 사실 남자들은 알 수가 없는 기간이죠. 예, 근데 어머니들이 다 겪으시는 이 과정이 몸도 힘들지만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먹는 것도 뭐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바꿔야 하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고된 과정입니다. 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마도 그 이상의 행복과 보람,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정도의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이야기인지 모두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던 순간에도 그 아이의 웃는 미소 한번, 그리고 이렇게 아이 특유의 아주 순수한 까르르 웃는 그 웃음소리 한번, 여기에 모든 피로와 걱정과 힘듦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그야말로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이의 그 웃음 한 번에 정말 부모는 모든 걱정 근심이 녹아내리고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한 사람의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하나의 생명을 이 세상으로 데려오고 그 작고 소중한 그 생명을 한 명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를 키워내는 부모에게도 또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도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이 저자가 엄마가 된다는 이 축복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기쁨을 매일 하나씩 알아가는 엄마랑 아빠야. 너무 기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 하루하루 가슴 벅찰 만큼 커다란 기쁨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뭐 이런 것이 아이를 갖는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난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그 기분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흘리는 그 눈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이런 사건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한데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는 그 과정은 분명히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보통 그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이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정말 아이는 선물이자 축복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기쁜 눈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이야기를 동화 같은 형식으로 그림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함께 보셔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교용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네요. 동화책, 그림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 배 안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부터 엄마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진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고 생기는 막 여러 가지 변화들로 엄마가 겪게 되는 그 힘든 시기, 그리고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또 잘 나타나 있어서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잉태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들에게도 되게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아이와 엄마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계신 엄마들이 읽으시면 아마 이런 시기에 마음에 어떤 큰 위로와 또 응원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임신을 해서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조심조심 사랑으로 길러내야 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그 끝에는 정말 보석 같고 선물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와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힘내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아이와 엄마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또 응원이자 희망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하고요.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고 계신 임산부들께는 부디 이 피곤하고 이 지치는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책의 앞부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읽어드리는데, 이 책은 그림책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읽어버리면 너무 많은 내용을 미리 읽어드리게 되는 거라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책의 제일 끝에 있는 에필로그 부분, 그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엄마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와 호르몬의 영향으로 작은 일에도 감정이 동요하거나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러한 감정들이 아이에게 전해질까봐 불안했다. 임신하면 당연한 거야 하고 넘기기에는 나의 마음이 너무 버거웠다. 어떠한 위로도 가슴 깊은 곳에 닿지 않았다. 문득 나를 바라보는 뱃속의 아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불안했을 아가의 시선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뱃속 아가의 시선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